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19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대부분 재기량 발휘 나갔고 강자들의 연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요 경주가 오히려 토요 경주처럼 토요 경주와 비슷하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 경주가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경주가 많습니다. 반면 토요 경주는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 달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강자들이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분명 전일처럼 안정감 있는 경주가 안정적인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팝과 비팝의 좀 맞대결 양상 경주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 세력의 반대 세력도 좀 만만치 않게 짜여졌기 때문에 전일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8경주하고 9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6경주의 조봉철, 7경주의 노형균, 10경주의 임유섭, 11경주의 이명현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 후차가 찾는 경주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급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조봉철, 임경수, 이지훈,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봉철, 임경수, 이지훈,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조봉철, 최혜영, 김주석, 공민호, 최원호, 최성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따라가는데 급급하면서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주석진, 유경원, 성정우, 김종혁, 김경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석진이 힘을 썼고 성정우하고 김종혁이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나서봤습니다만 주석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훈련이 종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민수, 임경수, 이지훈, 양진우, 김선구, 명경민, 조재호, 최근영, 한동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수의 선행을 반바퀴 저치기로 크게 넘어섰었던 임경수가 선착 진입하는 듯 했습니다만 이준에게 막판 역추입을 허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양진우하고 명경민은 거리를 두고 출발하면서 자신 좁힌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임유섭, 이용희, 김종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유섭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보 선수인 이용희가 저치기 시도해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형균, 김시호, 이수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노형균이 선행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냈었고, 김시호는 잠시 저치기 시도 후 대열을 이탈하면서 훈련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봉철, 임경수, 이지훈, 노형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을 중심으로 차봉수하고 최영이 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김한윤을 중심으로 김선구, 조재호, 김종현이 비파업 선수인데 4대3의 맞대결 경주죠. 일단 김한윤하고 조봉철의 힘과 힘 대결 펼쳐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한윤보다는 조봉철이 선행감적인 면에서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조봉철이 배정엔을 달고 끝까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조봉철이 금일도 최혜영이나 차봉수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죠. 초조부담 안고 조봉철, 최영을 순으로 잘 잡거나 조봉철이 타정부터 때려주고 2번, 4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 6번, 2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봉수가 끌어내주고 조봉철이 한 바퀴 최영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한윤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고, 전일도 선행 승부로 끝까지 버텨냈는데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호영의 후미권 견제라고 한다면 김한윤이 때려도 조봉철이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 인정하고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차봉수가 때리고 조봉철이 몰고 가면서 최영이 후미 견제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 넘어오면 2번이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요즘 뭐 솔직히 선행 시속은 바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때렸을 때 시속감만 좋다면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원적 선수들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봉수는 또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차봉수의 선행을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차선이라고 한다면 6번과 2번의 협공이 어그러진다면 아무래도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사입니다. 6위하고 6사. 아무래도 4번보다는 마크력 면에서 견제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최영의 선정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한 20% 선에서 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이 때려야죠. 김성구가 앞선에서 힘을 씁니다. 조재호가 막혀 나가면서 먼저 파업 선수들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성구도 타점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김한윤이 전일은 힘 대결에서 퍼지긴 했습니다만,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조재호의 도움을 받고 김성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김한윤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재호만 밀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 20% 선에서는 비파업 라인 쪽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김한윤이 잡고 때렸을 때 희속감만 좋다면 김성구나 조재호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주 조봉철이 확실하게 시속감이 좋아요. 얼마 전에 6대1로 싸웠는 경주에서 조봉철이 내선 잡고 기습으로 버텨내면서 2차권 진입한 이후로 선행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조봉철입니다. 조봉철은 확실하죠. 2번 챙겨줄 가능성,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4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파업 라인입니다. 4번, 2번, 6번, 2번, 4번 쪽 경제 중심으로 6번, 2번, 4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의 버티기하고 김한윤이 비파업 선수들하고 완벽하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삼복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또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영균 입장에서는 명경민하고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김종혁 입장에서는 김용태, 여기에 김정원, 파업 성향으로 변한 유경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유경원 색깔 자체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조봉철에게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선에서는 비파업 쪽 라인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뭐 조봉철하고는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죠. 내려오니까 우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파업 쪽 라인으로 견제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뭐 조봉철이 유경원을 좋게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유경원이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경원이 파업 선수들, 파업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영균 입장에서는 명경민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유경원 철저하게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전일도 명경민 씩씩하게 경주 이끌어 나갔습니다. 노영균이 밀착 막혀 나가고 김범준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이 때리게 된다면 김종력도 그렇고 유경원도 그렇고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행 승부로 2번, 4번 수성팀 선수들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전일 명경민이 힘을 쓰고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명경민이 힘을 쓰고, 금일 노영균이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수성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명경민이 타점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면 이번에 뒷자리를 전일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착수권 지켜냈었던 김종혁, 유경원이 호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몸싸움 느낌만 놓고 본다면 유경원이 좀 더 김종혁보다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요.
두 차권 중에선 수성 완승 쪽에 2번하고 4번 쪽에 2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 쪽에 우선 하시되 뭐 솔직히 뭐 2번 편성 4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는 견주이기 때문에 2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 정도 선에서는 유경원도 젖히기 한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명경민이 희속이 안 나온다면 노영균도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1번에게 젖히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젖히기 당한다면 1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종혁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정도, 1번하고 7번 정도나 5번 김용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입니다. 1번하고 5번 정도는 17하고 15는 한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도 선행감이 좋고 노영균의 견제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수성 완승 쪽으로 경주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연 독보이죠. 빼앗는다면 2번, 1번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2번, 4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4번, 1번 3복 견주권 쪽에 2번, 4번, 1번 3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명경민이 버텨내지 못하거나 유경원이 떨궈내는 떨리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7번보다는 2번하고 4번이 3복승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과 최원호, 김호준은 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김민수, 양진우, 임경수, 이지우는 비파업 라인이죠. 김민수하고 양진우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석진이 젖히기 한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석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호준이 밀착 막혀 나가고 최원호, 순우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김민수가 양진우가 자리 잡고 임경수나 이준이 자리 잡으면서 덮고 시작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원호도 희속감이 좋아요. 끌어내주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입장에서 힘을 쓰면 김호준도 후미권 마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죠. 김민수가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 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의 시속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양진우가 김민수만 믿고 견주전 펼쳐나가기는 어렵죠. 타종전으로 김주석이 뒤를 빼앗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김호준 달고 쏘면 양진우가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버거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양진우 달았다가 우수해서 양진우가 김주석을 계속해서 추입승부 펼쳐나가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호준을 뒤에다 달고 양진우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호준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파업 라인 쪽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진우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1번 쪽으로 배당이 분명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석은 양진우 달았다간 취입당하면서 아무래도 결승전 못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양진우 견제 나가게 해서 김호준 달고 쏘는 김호준도 마크는 잘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6번 쪽을 공격적으로 4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민수가 전일은 마크 털렸습니다만 힘을 쓰고 양진우가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임경수가 쫓아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때리고 취입입니다. 1번이 5번이 1번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선에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양진우하고 김민수 전법적인 궁합은 상당히 좋아요. 한데 김민수가 요즘 선행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진우도 선행보다는 활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석이 넘어서면 김호준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4.6 먼저 4.1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과 김호준의 완승 가능성 1번하고 3번의 완승 가능성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시우하고 배정현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문제는 김시우는 비파업, 배정현은 파업이죠. 두 선수가 일단은 머리를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5점대이기 때문에 김시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권 진입은 잘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배정현은 2착하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95점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배정현은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악착같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의 연대라고 한다면 배정현이 있고 정현석이 있죠. 반면 정민석이 있죠. 반면 배정현 입장에서는 성정우, 정덕이, 오진우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힘을 씁니다. 김슈가 막혀 나가고 이수원이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때려주지 않으면 김슈도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정현은 분명 덮고 시작하면서 성정우를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뭐 전일도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에서 좌우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한 발로 경주를 페달링을 밟아요. 그 점 때문에 좌우가 흔들리면서 역시 직선 칩이 쫙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정민석이 때리면 아무래도 3, 4권 지점에서 다리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좌우 균형이 맞질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시우가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이수원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이수원도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이 직선에서 몸싸움을 통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수원이 끝까지 마크 지켜낸다는 좀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적법적으로 전 기량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을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배정현도 직선 취입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민석은 힘을 써야 되고 김시우는 정민석을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수원이 털리지만 않는다면 5번 견제 나가게 해서 6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5번 동마 입상 쪽이 우선이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5번 쪽 우선하시되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배정현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성정우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정민석만 믿다가 오히려 시속이 안 나오는 정민석 기다려주고 할 때 배정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5번과 3번이죠.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진우가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한 번씩 오진우가 착순권 진입하면서 배당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5-3과 5-7입니다. 5-3과 5-7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하고 5번이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협과 맞대결을 놓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타협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 5번 쪽 우선 하시되 2번, 6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저측 나서면 5-3이나 5-7 경주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비파업 라인 완승 가능할 것 같고 배정환하고 성정우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슈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도 역시 한번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협점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슈의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낮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임유섭이 시적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죠. 임유섭이 과연 최근영, 최민호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민우가 기세가 상당히 좋죠. 최순영하고 류근희 여기에 김경환까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서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임유섭이 시적감이 좋기 때문에 공민우는 철저하게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민우도 임유섭을 상대로 노려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이 공민을 달고 쏠 이유는 없죠. 추입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근영과 최민호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최근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전일도 노영균의 뒤로 최근영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싸움만 넣고 본다면 최근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 쪽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전일 조봉철 상대로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만 한 3% 부족했었죠. 5번의 뒷자리를 빼앗거나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최근영이 몸싸움을 통해서 공민우에게 밀려나게 된다면 5번과 6번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6입니다. 53하고 56 경주가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뮤섭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뮤섭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속감적인 면에서 불리하죠. 오히려 최순영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최순영이 타이밍 잡고 끌어내주고, 공민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뮤섭이 넘어서다가 체구가 작습니다. 168밖에 안 돼요. 이 점 때문에 견제 당하게 된다면 최근영, 최민호 함께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없죠. 그 점 때문에 공민의 뒷자리를 4번 최순영이 막혀나가는 6번과 4번 동반 입상, 김경환이 쫓아 들어가는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64와 67. 64와 67은 파업 선수 라인 쪽 한 30%에서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4나 67입니다. 64나 67은 이뮤섭이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4, 67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이뮤섭이 민정하고 최건영과의 협공 가능성 쪽 우선하시되 공민우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최민호까지 3복승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 완승까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죠. 최성구 전일 받아가는 데 실패하면서 고전했어요. 박민호는 몸싸움 펼쳐 나가다가 고전했었고, 주석진은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가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성희는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류성희가 버텨내기는 어렵죠. 과연 이명현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석진, 최성국, 광민호 안에서 이 명현이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민호 전일 김종혁과 내선에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결국 찍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초반부터 이명현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한 살 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6번이 수도권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주석진이 아무래도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또 과거 김해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창원 쪽 선수라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명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순발 시속이 좋은 주석진이 초반 2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리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같은 적극적인 승부만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입니다. 46하고 42하고 46 두 차권 중에서 최성국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성국보다는 박민호와 주석진의 전략적인 연합 쪽으로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 주석진이 초반부터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전일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기만 한다면 4-6과 4-2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주석진이나 박민호 한 명이 빠지면 최성국이 틈새 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